윤상현 의원이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대들 17명이 서부지법 월담하다 체포됐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모인 시위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찰 관계자에게 이야기해서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외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훈방했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걸 훈방한다면은 제2의 내란의 행동 범죄를 훈방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실 확실히 없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은 윤상현 의원은 시위대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위대들로 하여금 폭동 행위로 나가도록 괜찮다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안도감이 결국 19일 새벽에 있는 큰 습격을 하는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방금 정광훈 씨의 이렇게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도 정광훈 목사는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강제로 윤석열 씨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또 이 나라를 망했다, 고쳐 쓸 수도 없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행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행법상 많은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인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광훈 씨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수사 기능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내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엄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태를 보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셔서 수입 창출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좌 정지 등 이런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네, 지금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90명인가 체포가 됐죠? 90명? 현재까지 포함하면 96명이고요. 서부지방법원 그쪽에는 86명. 80이 넘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숫자 20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된 젊은이들이 지난 한남동 관제에서 윤석열 피의자 체포 제지할 때 동원된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채증 작업이 끝났으니까 연계성에 대해서도 꼭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수사 기능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확인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경찰 병력이 3,000명이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위대는 35,000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장 신문이 끝나고 시위대가 1,300명으로 줄어들고 경찰 병력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3시부터 이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진압하다 안 되니까 5시 반에 완전 진압봉으로 기동대가 들어왔습니다. 뭐 진압이 됐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6, 17, 18일 3일간 계속해서 강력한 폭동이 일어난 것이 애고됐습니다. 소방관사에 30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강력 폭력을 예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력을 줄인 것, 또한 완전 진압을 하지 않고 처음 시작했다는 것,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력 시위대는 수사기관과 현재
법원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철저한 대응과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그 시위대가 3,500명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1,300명으로 줄었고요. 저희들도 3,000명에서 900여 명으로 줄였는데 시위대는 한 95%가 감소됐고 저희들은 한 30% 정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방 그 서부지방법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과 이런 인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벽돌 던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배치된 인력이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이나 이런 걸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특리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번 사태에서 많이 부상당한 경찰관들 또 시민들의 쾌유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집단적 의사표시나 또는 불만 표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법,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평화적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치안 선진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시위대가 법원 건물 내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폭력 행위를 하게 된 이런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그 원인은 우리 대행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급작스럽게 영장이 발부되면서 난동과 폭력 시위 때문에 법원이 뭐 그런 상황 사태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번 그런 뭐 구속영장 발부가 된 어떤 사안도 문제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무시, 공권력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행님 하인리의 법칙 한번 들어보셨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아주 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징조가 아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징조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하면 그런 큰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는 것 때문에 그 사태가 아주 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화면에 한번 올려주시죠. 사실 그동안 우리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너무 좀 미온적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게 바로 지금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의 징조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저기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 처벌했습니까? 그동안에 구속한 사람이 저희들이 있습니까?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해오고 있고 불법 폭력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끝까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런 상황과 관련해서 저런 불법 폭력 시위, 과잉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구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게 하인리 법칙에 의하는 것 같으면 사전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 징조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 뭐 트랙터라든가 저런 시위, 뭐 전농청, 민노총 시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주관 단체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엄정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는 엄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였던 그런 군중들이 더욱더 과익해지고 이렇게 된 데는 결국 법 집행의 형평성
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어떤 그런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정광석가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어떤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찰 법 집행에 있어서 엄정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세력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불법 행위, 과잉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을 미루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우리 대행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경찰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양고남 의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은 저도 우리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긴장해서야 할 그 시점이 사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시위대들이 줄었다 그래 가지고 경력을 그전에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잖아요. 오히려 그 시점에 집회 시위대들은 적더라도 더 경력은 많이 배치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피크였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과격행위, 과잉 행동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갖다 뺐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 경력 대응과 관련한 그 동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지금 저 영상을 보면 그지 오히려 사실 셔틀을 갖다 우리 경찰이 막고 시위대들이 안을 건물 내로 진입 못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옆으로 터주면서 비켜주면서 시위대들이 건물 내로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상도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저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잠깐만 중계해 주세요. 잠깐만. 아니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하고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이나 뭘 넣고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따위는 이 양반이 말 함부로 하세요. 자, 위원님들. 자, 위원님들. 아니 위원장님. 자, 위원님들. 이래 되는 겁니까? 자, 위원님들. 자, 기본 원칙은요. 자. 위원님. 네, 위원님들. 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 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반론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의 이 의사진행 본인의 발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작은 불법 내지는 불법으로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발생 원인과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립적이고 또 국민을 생각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괜찮다라든가 이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불법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는 현상을 왜곡하거나 또 호도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히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듣고 반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장 의원님, 예, 저 남은 발언하기 전에 제 의사진행 발언 방금 아니, 그냥 발언하세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게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어떤 저희 의도와 관계없는 불법이니 뭐 그러면서 저를 갖다 저희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불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룰을 어긴 데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문제를 김종장 지적하고 의원님,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렇게 룰을 어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이 정도는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 개개인의 발언이 다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팩트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이를테면 지금 이 큰 폭력 사태가 났는데 이 폭력 사태의 깊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이 자리가 마치 예. 자, 그러니까요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행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저런 경찰의 어떤 대처 불분과 관련돼서도 루머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주동자라든지 아니면 또 누구가 선동했다는 그런 루머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확산되는 것 때문에 그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제였던 그런 사태와 관련된 그런 루머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그걸 나같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사태 악화를 갖다가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대행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아까 화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예,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들은 위원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집회 폭력 시위자들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 우리 경력은 사실은 뭐 진압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뭐 벽돌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위험성이 있어서 경력을 양쪽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집회 시 양쪽을 안쪽에 보시면 집회 시위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잠시 경력의 부상을 우려해서 잠시 뺐다가 그 진압복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수고하셨습니다.